EMS의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주간 금요일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MS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이사인 샌디 클로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한 원톡 토론을 위해 뛰어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들은 모더나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거에 대해서 일반인이 혼동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더나의 새로운 이가 백신과 변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닥터 에릭 페이글딩 이분은 월드 헬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자 또 뉴 잉글랜드 컴플렉스 시스템스 인스티튜트의 코비드 태스크포스 책임자이십니다. 닥터 에릭 파이글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닥터 벤 뉴만이십니다. 생물학 교수이자 텍사스 A&M 대학의 글로벌 보건연구단지의 수석 바이러스 학자십니다. 닥터 마니샤 뉴아스카는 스탠포드 칠드런스 헬스의 소아호흡기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닥터 윌리엄 셰프너는 밴더빌트 대학의 의대에서 보건정책학과의 예방의학 교수이며 전염병학 교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 연사님들의 자세한 또 양력과 사진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질문 또 언론 소속 기관을 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연사 여러분들은 또는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로 동시 통역하고 있는 저희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실시간으로 트윗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 모든 참가자분들께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함께 비디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제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부편집장이자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수니타 소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니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사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제 모더나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백신에 대한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해온 내용이죠. 또 모더나는 어제 백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FDA에서 또 6세부터 11세까지 또 7세부터 18살 했는데 모더나는 이 데이터를 5월 9일까지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뉴아스카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제 발표에 대해서 초기의 반응이 어땠는지, 언제 우리가 승인을 받을지, 그리고 또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이 지금 백신 접종을 제공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십니까? 뉴아스카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요. 중요한 뉴스죠. 물론 또 이
데이터는 또 검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5세 미만의 연령층에 대한 자료가 어제 제출이 됐고요. 제출을 할 거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게 2번 접종을 받고요. 한 달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또 8분의 성인 유형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제출할 텐데요. 저는 지금 효능에 대해서 또 안전성에 대해서 다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 전에 경험에 의하면요. 물론 수주가 걸릴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검토를 FDA에서 하기까지요. 이 데이터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것, 또 효능이 있다는 거요. 아주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6월까지는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냐 볼 때요. 그 부모들이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아과 의사들이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 부모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저희는 그 어린 환자들이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 전에 데이터는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건강한 아동도 그런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린 아동이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린애들도 백신을 접종을 받도록 계속 장려를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마이오카다시스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까?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거를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저도 주시를 할 것입니다. 마도나에는요, 이전에 그 나이 든 애들, 그 10대들에 대해서요, 업데이트된 정보를 최근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심근염과 관련해서요. 심근염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것도 주의 깊게 볼 계획입니다. 샤프너 3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파이저와 좀 다릅니까? 어린 아동들에게. 그리고 2월 1일에 제공했는데요. 백신이 아직 그 5세 미만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요. 하나는 저도 이 제출했다는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도 이런 백신이 승인되기를 기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동의하는 내용은요. 그런 이 심근염에 대한 것도 이 안전성에서 많은 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락을 한다면은요. 제가 첨언한다면 심근염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그 연령층으로 갈 때 이게 점점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개의 백신, 둘 다 RNA 백신입니다. 저희는 또 그 2개 다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모더나는 2번 접종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또 부스터가 필요하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파이저는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스터 데이터가 관련 부스터 데이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순이다. 또 다른 질문은 뭐였죠? 지금 의사 결정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그 백신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요. 이 두 개 다 백신 접종에 대해 백신에 대해서 물론이죠. 우리는 어떤 견고한 정보를 원합니다. 효능과 또 효과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요. 저희 생각에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든 중년층, 노년층, 젊은 성년에 대한 또 아동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세 미만으로 한다면 데이터가 좀 부족할 좀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런 백신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뭐 접종량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두 회사가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지도 않고 너무나 적게 주지도 않고 이런 어린 그런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요. 그거를 상당히 신중하게 연구를 했고요. 또한 그 연구소 또 랩에서 또 현장에서 그런 또 면역성에 대한 효능에 대한 또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백신과 관련해서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연구된 연령층에 대해서요. 보면은 이 안전성입니다. 이런 백신을 건강한 아동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없는 아동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얘기할 때 아주 이게 이 백신은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소아과에서 우리가 매일 하듯이요. 예, 안전한 백신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닥터 페이글 딩이나 또 뉴만 박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아주 다른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백신을 얘기할 때 성인 백신과 비교해서요. 성인 백신은 그런 뭐 2000년 우한 그 스트레인에 관련된 것에 연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 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 우한 1.0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초기는 한 50%의 효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확신감은 한 30%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2020년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그 스트레인에 대해서요. 이 아동에 대한 것은 훨씬 더 후에 실시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과 BA2라든지 BA 뭐 21, 22에 대한 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기는 불공평합니다. 저희가 같은 시도를 했다면요. 성인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보는 효능이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애들에게 좀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런 이전에 그 백신 뭐 승인을 다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 심각한 변종인데요. 근데 오미크론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효능은 굉장히 낮은데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효능이 조금 오늘날은 낮을 수는 있지만요. 연구에 따르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성인 효능의 2번 받은 거랑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됐다면은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도 이 아동에 대한 백신도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만 박사님, 저도 그 지적하신 모든 점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한다면요. 이 학교에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또 그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수막염에 대한 것은요.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같은 연령층에서 한 350명이 사망한 것인데 코로나19로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이 백신을 꼭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애들이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요. 저는 뭐 공중보건학자는 아니지만 문제가 심각해서요. 수막염에 대한 백신을 받도록 의무화하듯이 코로나19 백신도 받는 것도 의무화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 시 또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비행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지 알고 싶습니다. 뉴만 박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이전에 주초해 주셨는데요. 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뭐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없다면은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판사가 있고요. 이 경우에 판사가 어떤 그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판사는 어떤 좀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오차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판사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바이러스를 좀 전염을 중지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행동을 통해서 많이 전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는 행동을 별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BA2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요. 또 동부 뉴욕 주반에서 한 중간 정도의 또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것은 더 이상 뭐 우리에게 놀랍지 않을 텐데요. 지금 그 화재를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조그만 화재라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번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바이러스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다. 사람들이 이제 백신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아동의 백신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만큼 좋지 않다고요. 닥터 패글은요. 다른 스트레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사장에 있고요. 하드햇을 주면서 이거를 머리에 쓰십시오. 무거운 게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무거운 게 떨어지면 누가 책임이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모두 이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주 현명하게 처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판사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이 좀 우리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노력을 그런 의지를 좀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우려합니다. 그게 그 판사에 대한 좀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닥터 셰프는 유아스카 또 딩 박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또 이런 취약성이 계속 있는데도요. 특히 노년층 또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까? 제 생각은요. 우리는 많은 아동들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사람들이 오미크론은 별로 경미하다라고 했대요. 그때 남아프리카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은 뭐 약간 경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인에 대해서요.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요. 그 아동에게는 20%더 심각하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경미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동들에는 20%더 심각한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인정하면서 다른 것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발견된 것을요. 우리 아동들을 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인이 또 그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주의점을 지금 다 없앤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거해서요. 부스터샷을 받더라도요. 90 내지 95%의 뭐 입원율, 사망률은 방지하겠지만요. 전염률은 한 40%입니다. 그 부스터샷을 받고 한 10주 후에요. 뭐 10주가 지나면은 그 전염률이 더 높아질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4차선 고속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전염률 40%는요. 또 증상이 없는 전염률은 더 높은 데인데요. 그럼 4차선을 그 2차선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파티,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그 과거보다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출의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률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취약합니까? 아동들입니다. 뭐 10명의 성인이 있고요. 다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을 받았더라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뭐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았다면요. 집에 어린애가 있다면요. 집에 가서 실제로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또 장기적인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5%의 사람들에게 또 받지 않은 사람들은 20, 30%의 또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병원이 꽉 차지 않았고 지금 병원 입원율과 뭐 사망률로부터 우리가 보호는 받을지라도요. 병원이 뭐 그 침대가 꽉 차지 않았다면은 뭐 자동차에 안전벨트 매지 마세요. 뭐 애들한테 자전거 탈 때 뭐 그 헬멧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 술 마시고 운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지금 꽉 차지 않았더라도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지금 CDC 뭐 지역사회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술 마시고 운전해도 돼. 뭐 안전벨트 안 매도 돼. 뭐 지금 뭐 헬멧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공중보건에게 를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아동들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전 연사님들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아주 아동에 대해서 5세부터 11세는요. 아직도 상당히 낮습니다. 또 뭐 5세 미만은 또 백신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새로운 변종 또 여러 그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추천은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의를 하고 저는 제 가족들에게도 최소한 지금은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가족들에게 저도 착용을 할 것입니다. 셰프ton 박사님. 뉴만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도록 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내린 결정은요. 그거는 우리 지금 또 CDC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공중보건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요. 지금이나 또 미래에 대해서 그건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버스나 기차나 뭐 비행기를 탈 때요. 제가 강조하는데요. 저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특히 본인은 누구입니까? 나이 든 사람입니까? 좀 취약한 사람입니까? 기존에 질병이 있습니까? 뭐 폐질환, 뭐 또 당뇨가 있습니까? 면역성이 낮습니까? 또 본인은 그 다른 사람을 좀 돌보고 있습니까?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카테고리에 듣는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더라도요. 저나 제 아내는요. 흰머리입니다. 전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또 저희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희랑 그들은 또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나 제 아내는요, 밖으로 나갈 때 상당히 신중합니다. 비행기는 아직 안 탔는데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마스크 착용이 옵션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것입니다. 뭐 그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샤프너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더나로 옮겨가겠습니다. 모더나는요 4월 19일자 지금 새로운 이가 백신과 변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호주에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6세 이상의 4명이 이걸 받았는데요. 자, 이런 그런 백신, 새로운 이가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변종과 또 다른 백신 제조사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까? 모더나가 했듯이요. 우리는 또 지금 아폴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년. 그리고 독감 백신이요. 그리고 4종류의 그런 항체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백신 과학을 볼 때요. 항원이 있습니다. 엔티젠이 있는데요. 항원에 대해서 이걸 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신의 항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변종으로부터요. 실제로 제약사들은요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은 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좀 합치려고 합니다.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직 추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정기적인 부스터가 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생각하실 때 지금 독감 백신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글딩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시겠습니까? 그 향후의 부스터 백신 또 백신에 대해서 샤프너 박사님께서 옳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향후에 백신이 필요합니다. 2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 멀티 백신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BA.1 오미크론은요. 언제 나왔습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했는데 이제 거의 미국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 그 5개월 됐는데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BA2는요. BA2는 이미 아주 신속하게 BA.21로 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BA4, BA5가 남아프리카에서 올라가고요. BA1과 2는 남아프리카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빠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런 멀티백스 변종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뭐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스트레인은 이미 오래된 역사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을 볼 때요. 우리가 물론 FDA를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백신을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지요. 우리가 약간의 그 프로틴만 조금 변경을 할 때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건적인 그런 롤아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적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적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Just in time. 왜냐하면 우리가 멀티 그 변종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또 추가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르고 정책이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2단계 뒤처질 것 같습니다. 이 변종이 나오는 것보다 계속 뒤처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저가 그 2월 1일에 이제 자료를 제출했고요. 지금 거의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 FDA는요, 이 승인 절차를 좀 가속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적시에 문제를 동의합니다. 이거는 좀 더 그 FDA에서 또 CDC하고 해야 되는 그런 토론입니다. 한 가지 지적한다면요. 우리가 파이저 백신을 3번 접종을 한다면요. 아동에게 준다면요. 이 3번째 접종을 받기 위해서요. 보호를 위해서요. 가장 어린 아동을 위해서 그 리드 타임이 생기면은 또 3, 4개월, 5개월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보호 수준을 받기까지는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수개월 전에 이미 받았어야 됩니다. 그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부스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부스터 단계까지 갈 때 1단계, 2단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의 그런 혁명적인 아이디어인데요. FDA 승인을 볼 때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좀 완화해야 됩니다. 이 이뮤노 브리징이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양의 그런 항체를 우리가 성인에게 제공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그게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초기에 그걸 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역 브리징 데이터에 대해서요. 완전한 3단계 임상 실험 뭐 3번에 대한 그런 효능에 대한 자료가 나오기 전에요. 많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또 부스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19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브레이크드루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새로운 노멀이 되었습니다. 정상인데 하지만 이게 더 나은 백신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개선된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보다 앞서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무한대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화에 대해서요. 그리고 모더나 이가 백신과 대한 발표는요. 그들이 대한 바이러스는 그 원래의 스트레인 그 베타 스트레인이다. 이건 몇 년 전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공룡에게 제공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으로 옮겨가는데 다른 모든 것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마도 그 오미크론이 한 나뭇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나무에 이 백신에 대해서 뭐 BA2라든지 BA 뭐 4나 5에 대해서는요. 오미크론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계속 연구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그렇고요. 모더나 지금 이가 백신을 보면요. 베타 변종이에요. 한 장소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과 유사한 바이러스도 그 포지션도 또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이것이 약간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뉴아스카 박사님,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Sorry, I was on mute. So I mean, I'm looking at a different perspective.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그런 백신이 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종이라든지 볼 때요.
심각한 질병 또 입원율, 사망률을 또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백신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변종이 계속 나오면서요. 그 백신을 조금 더 변화하는 것 필요성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걸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현재의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백신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백신이 심각한 질병, 입원율, 사망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뉴아스카 박사님, 저희 4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 부스터 받고요. 또한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 백신을 어떤 입원율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한다고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달리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상적으로 저희는 완전히 전염을 되는 것을 감염되는 것을 다 막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어떤 백신도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 또 입원율, 사망률로부터 저희를 보호한다면요. 저에게는 제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셰프너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첨언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전염병 학자로서요. 저는 완전히 그런 감염이 되어 아주 경미한 증상도 모두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은 원칙적으로 고안된 것이 심각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 입원율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CDC 직원들과 얘기를 했고 또 데이터를 봤습니다. 입원율, 사망률이 지금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또 일부 백신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백신 변종이 바뀌고 있고 효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스토리는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백신 접종을 모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받도록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 부스터샷을 받도록 그래야만 이 입원율을 크게 막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백신이 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물론이죠. 마지막 질문은요. 이 장기적인 그런 코비드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또 다른 증상을 보고 있습니까? 장기간의 그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오미크론이나 BA2에 대해서요.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기는 약간 시기상조지만 그렇더라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글딩 박사님, 어떤 새로운 스트레인에 대해서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걸 연구하기에는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이 백신이 달리 보호를 하냐에 대해서요. 백신 접종을 받으면 장기적인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뭐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그 백신 접종을 받으면 10%,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 내지 30%입니다. 하지만 그런 몇 차례의 백신 접종을 받냐도 있고요. 또 언제 백신 접종을 받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종도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변종은요. 지금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를 또 질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새로운 변종은 어떤 비슷한
그런 효능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 장기적인 코로나19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모두 받지 않은 사람들에서 입원율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 차례 그 부스터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수박 겉핥기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접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가장 많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 항체를 본다면요. 파이저나 뭐 할 때요. 한 700 그 항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그게 한 600으로 떨어졌는데요. 부스터샷 파이저를 하게 되면은 2000 내지 2500의 항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체 이점에서 본다면은 부스터샷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백신은 아닙니다. 2번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요. 이 백신 접종은 3번, 4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스터를 받아야만 그 항체가 올라가고 이게 그 효능이 떨어지는 것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를 볼 때요. 백신이 더 잘 보호를 하겠지만요. 지금 스트레인이 계속 그 피해갈수록요. 이거는 지금 장기 코비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뉴아스카 박사님, 장기 코비드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동 사이에 그 환자들 사이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아동 환자들 그 장기 코비드 증상은요. 그 아동이 두통, 피로함, 그리고 또 수면 부족, 그 복통 있고요. 또 식욕을 잃는다든지 지금 흉통을 느낀다든지 그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뭐 8%에서 58%를 이제 코비드를 경험을 한다 그러는데요. 아동이들이. 근데 좀 어렵습니다. 그 아동들 사이에서도요. 이전에 코로나19 감염이 안 되었더라도요. 어떤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뭐 팬데믹과 관련된 증상인지 아니면은 장기 코비드인지요. 그런 감염 후의 증상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장기 코비드를 우리가 아동들로부터 파악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일부 아동은 장기 코비드 증상으로부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글 박스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이 그 장기 코비드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동들이 백신 접종을 적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헨리에타 바로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이 소속 기관과 어떤 연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질문은 어떤 연사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뉴만 박사님께서 그 채팅창에 답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왜 지금 일부 백신은 변종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또 그래서 이런 것이요. 백신의 그 항생제 또 면역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변종에 대해서 다
이 모든 스트레인에 대해서 저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저항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한 99.6% 동일합니다. 전체 그 게놈에서 볼 때요, 그 원래의 그 버전과 같이 볼 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차이점 증상을 계속 보고자 하는데요. 그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직감이 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것이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어떤 특정한 그 면역계의 기능을 잘 작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뉴만 박사님의 그 코멘트에서 얘기하면요. 백신이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계속 완전히 백신 그 파이글딩 박사님이 말씀했도록 완전히 백신 접종을 다 받았다면은 계속 효과를 볼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요. 제 병원을 본다면요. 미국의 다른 병원도 그렇겠지만요.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일부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또 완전히 백신된 사람들은 좀 나이 든 사람이고요. 기존에 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역계가 좀 약한 사람들인데요. 아주 그거는 소수의 국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변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변종은 다양한 맥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어떤 면역계가 약한 사람이 감염이 된다면은요,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한테서 오랫동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계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계속 또 뮤테이트 하면서 다른 또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본다면요. 계속 돌연변이가 나오는데요. 그게 다 그 변종 가족에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신은 계속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터 와이스의 질문이 있고요. 또 오한의 질문이 있습니다. 피터 질문을 해주시고 또 어떤 연사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들리십니까? 피터 와이시고 내셔널했습니다. 테네시 트리뷴의 기자입니다. 제 질문은요.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채팅창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를 받은 사람들이요. 다시 재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약을 드는 사람요. 닷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그들이 또 약을 들 때 항바이러스성 약을 들면 닷새 동안 하면은 음성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장기 코비드 같은데요. 지금 패치로비드 리바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FDA에 그 초기 신청이 되었을 때요. 아주 일부 그걸 섭취하는 일부는요. 10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리바운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리바운드가 우려가 되는데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거는요. 뭐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처브는요. 90%는 그 효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병원 입원율을 90% 낮춰줍니다. 이게 음성이라서요. 다시 정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활동에 다시 재개하게 되면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지금 감염이 되었고 살아남아서 나는 다음 몇 달 동안 면역계가 튼튼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요.
지금 에어백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자동차가 사람들이 차를 빨리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근데 초기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면역계나 또 더 많은 약한 사람 더 많은 또 나이클럽이라든지 파티에 나갑니다. 다들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음성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면역계가 다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가 나오면은 면역계가 더 아까 더 감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 20-30%의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리바운드는 현실적인 거고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리바운드 되는 게 이런 것이 더 많은 감염을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심각하고 덜 감염이 되고 또 하나는 더 감염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리바운드 때문에요. 그리고 더 감염이 심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우려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오한이 한 질문인데요. 오한 뉴스 기관과 질문을 해주십시오. 오한이 질문을 직접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알첼리에 나오셨네요. 제 질문은요, 에릭 박사님에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히 액티브한데요. 제가 아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를 하는데요. 그 소셜 미디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은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다른 질문은요. 이런 많은 그런 허위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에릭 박사님도 많이 있는데 지금 CDC에만 의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좀 복잡한 질문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CDC를 따르고 있는데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허위 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허위 정보가 있는 데를 가서 그거를 좀 풀어야 됩니다. 뭐 하이드로폴라든지 뭐 또 그 백신 거부자들에 대한 걸요. 내가 이 대화에서 뭐 장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뛰어난 의견이 있습니다. 셰프너 박사님은 하고는요 오랫동안 같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CDC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출처입니다. 제가 불만하는 것은 새로운 커뮤니티 수준의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그린 맵이 있습니다. 병원 입원율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의 2가 노란색, 빨간색, 오렌지색이었다가 이제는 95%가 녹색으로 된 거를 강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 뭐 안전벨트나 시트벨트나 뭐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지금 꽉 차지 않아서요. CDC는 그런 예방 절차를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CDC를 신뢰로 하지만 지금 요즘에 약간 좀 이런 정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메시지가 항상 좀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CDC 과학자들은 제가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또 리스크에 대한 것은 메시지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뉴만 박사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의 CDC 제도는 그 다양한 낮은 중간에서 중간 정도는 잘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문제가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지금 나가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심은 데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사람들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다 옮겨 다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매일매일 옮겨 다닙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더 그 분야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안전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첼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까? 셰프너 박사님께서 그 답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라셀리 말티네스 기자가 말씀하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Yeah, Araceli, I don't think we heard your question.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순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긴데요. 사람들이 두 번째 부스터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부스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벤의 답입니다. 벤이 해도 되겠는데요. 셰프너 박사님도 아주 훌륭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동차에는 알립니다. 언제 기름을 채워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면역 제게는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스터를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탱크가 꽉 차 있을 때요. 자동차.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요. 더 나은 방법으로 그걸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현재는 부스터가 필수적입니다. 부스터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면역계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사운드 바이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30초 정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이따. 항상 말씀드리듯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환자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 입원을 막아줍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많은 정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백신의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형태의 백신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모든 백신이 나와 있는 백신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또 다른 것은요. 새로운 아주 고무적인 뉴스죠. 더 어린 연령층을 위해서 나오는 백신입니다. 백신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아주 주시를 할 것이고요.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아동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요. 또 우리 가족들을 또 교육을 해야 되겠죠. 또 질문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파이글딩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연사님들의 전문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데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백신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백신 플러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백신은 입원율을 막아줍니다. 거기에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감염률이 우리가 지금 백신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률은 지금
더 많은 또 변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백신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백신은 또 바이러스 로드도 또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에 좀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아픈 사람을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를 받은 사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장기 코비드 영향인데요. 5 내지 10%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년 동안. 물론 그 입원율을 막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감염을 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플러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테스팅, 마스크 착용뿐만이 아니라요. KN95 백신 잭슨이 아니라 또 환기라든지 또 이 공기 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완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백신 플러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이글딩 박사님 감사합니다. 샤프너 박사님 You're muted.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저희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팬데믹이 엔데믹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미국인들에게 말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한동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리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 동료들과 같이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최종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또 권장 사항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언론인들과 같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샤프너 마지막 말씀은 뉴만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코비드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죠. 지금 두려움은 아주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을 하는데 백신은 코로나를 좀 벗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백신은 아주 훌륭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백신으로부터 어떤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제일 큰 실수는요. 우리가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보다 앞서간다. 이 레이스를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죠. 우리는 토끼가 낮잠을 잤듯이 잘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계속 천천히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우리가 현재까지 가진 성공으로부터 희망을 갖고 지금 이런 변종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규제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의회의 그런 승인 없이 백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샌디 마지막 해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모든 세 분의 연사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더 나은 마지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알고 또 최신